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투토크의 구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30대 남자를 위한 평생 반려자 찾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30대 남자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대방을 찾아야 되겠다. 즉 연애보다는 조금 더 진지한, 그리고 좀 더 무거운 주제가 되겠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평생 반려자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의 기준도 아니고, 내 친구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 직장 상사의 기준도 아닌 나의 기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결혼할 여자는, 상대방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기준을 스스로 미리 정하지 못하고 결혼이나 또는 연애를 한 경우에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게 아닌데,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좋아해서, 또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상대방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고 조금 빠르게 자기의 주관이 조금 결여된 채로 상대방을 찾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결혼까지 덜컥 해버렸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스스로 이 결혼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 사람하고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의 기준에서 미리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기준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오늘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경제관입니다. 경제관념이 나랑 맞는가, 저 여자랑 나랑 경제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우리가 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라도 한 명 나오게 되면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한 달에 작게는 20-30부터 해서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두 분이서 같이 동시에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초반에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쉬거나 애를 돌봐야 될 상황이 되면 이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의 이제 장래를 봤을 때도 대학을 간다거나 또는 나의 노후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많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으로 매월 100만 원씩 모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이 100만 원씩 모은다는 게 쉽다면 쉽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돈을 버는 상황이 되면 월급 한 250에서 300 벌어가지고 생활비 빼고 나서 100만 원씩 모으려면 매우 절약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상대방이 나는 적정 수준의 소비를 꼭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때때마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항상 어떤 그런 액세서리 또는 화장품, 어떤 브랜드의 어떤 수준까지는 내가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0년 후, 20년 을 생각했을 때 지금 돈을 모아서 뭐 재테크를 하든 저축을 하든 이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참고 견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는 더 낫다 더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런 소비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느냐, 또는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조건 이 정도 소비를 해야만 한다, 궁색하게 살기 싫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제관과 상대방의 경제관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거나 맞아야만이 서로 평생 도우면서 잘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자신의 경제관과 상대방의 경제관이 비슷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난 여기까지는 근검절약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경제관에서 안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시고 기준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자, 유머 코드입니다. 유머 코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만나고 헤어질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머 코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자, 나의 유머나 농담에 웃는가 또는 반응이 없는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내가 유머를 잘한다, 농담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유머 코드가 상대방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엄청 재밌게 내 딴에는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없어요. 썰렁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 유머 코드랑 나의 유머 코드가 안 맞다는 얘기죠. 개그맨도 보면 정말 다양한 그런 유형의 개그맨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병만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 유재석처럼 재간 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그런 코드가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대화를 해야 될 그런 평생 반려자인데, 살다 보면 재밌는 경우도 있겠지만, 힘들거나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항상, 유머랑, 그리고 농담을 하고, 서로 간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상대방이 나의 유머나 농담에 전혀 반응이 없다, 또는 반응이 좀 적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유머 코드랑 나랑 맞아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섹스 만족도.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일명 속궁합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궁합이란 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궁합이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배려가 부족함, 요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섹스 만족도가 굉장히 낮고 뻔한 거죠. 뻔하고 느낌이 없다라고 내가 느낀다면 상대방과 이게 평생을 만나야 되고 평생을 함께 자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평소에 본인이 상대방과 섹스를 했을 때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섹스라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의 쾌락이 아니라 배려의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려가 있느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섹스에 있어서 나를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 섹스라는 그 행위 자체에서 단번에 파악이 되겠죠.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덜컥 해버린다. 조금 살아가는 게
힘들겠죠. 여러분도 뭐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섹스 만족도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만약에 뭐 뻔하고 느낌이 없다면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려자 가족과 나의 궁합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랑 이제 이 반려자와의 관계도 관계지만 반려자에게는 가족이 있죠. 물론 나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과 가족, 집과 집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그 반려자의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월드라고 하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 시누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의 가족과의 나의 궁합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고 했다면 저런 시월드에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꼭 저기 이 반려자는 마음에 드는데 저 반려자의 가족들과 과연 나가 잘 맞을까?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같이 또 만나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상대방의 가족이, 반려자의 상대방의 가족이 나를 무시한다. 뭐 학력, 직장, 뭐 재산 등등 이러한 조건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처가에 갈 때마다 뭔가 모를 압박을 느끼고 뭔가 모를 미안함 또는 위축이 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명절 때마다, 설날, 추석, 기타 등등 기념일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를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뭐 우리 딸내미한테 그냥 뭐 남편이 생겼나 보다. 뭐 이 정도. 또는 나를 굉장히 만족하는, 저 정도 남자면 참 괜찮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 나랑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 가족을 만날 수도 있겠죠. 가서 뭐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거야. 그리고 뭔가 어떤 그런 정서적 교우나 어떤 시대적인 그런 환경이 비슷하거나 또는 취미가 잘 맞다거나 또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갈 때마다 좋아하는 그런 가족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정서 평안성이라고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겠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겠죠. 그 반려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뭐 당연히 연인인데 애인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데 당연히 뭐 마음이 편하죠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걱정되는 것은 없는가? 정말 없나요? 뭐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 사람에게 술주정, 도박, 뭐 술주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저도 사실 술주정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술주정을 상대방이 약간 있다고 쳐요. 뭐 약간 주사죠.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주사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상대방은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있다. 근데 그걸 매일도 아니고 평생을 봐야 돼요. 10년, 20년, 30년, 365일 수천 일을 봐야 되는데 이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나도 모르는 도박성이 있어요. 또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게임을 좋아한다든가 도박, 뭐 한 방에 그냥 큰 돈을 벌려고 뭐 로또나 이런 걸 자주 한다든가.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뭐 저렇게 돈 써도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게으르다. 저 사람이 게으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게으름이 있을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게으름을 저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 저 남자가 또는 저 여자가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아이가 있다고 쳐요.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직장을 잘렸어요. 갑자기 뭐 이상한 태풍이 와서 집을 다 무너뜨렸어요. 어떤 나의 그런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극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도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담배 피는 분도 계시죠. 뭐 담배는 기호긴 한데 담배도 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지병. 이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곳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지병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조금 이기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결혼 딱 하기 전에 한번 종합 검진을 받아보는 거야.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미리 어떤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병을 모르고 산 채 이제 몇 년 지나다가 갑자기 덜컥 큰 병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제 2세들,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병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과소비. 위에서 나왔던 거랑 약간 겹치는데, 상대방이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치면 내가 그걸 과연 용인할 수 있는가? 이것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성. 연애할 때는 착한 줄 알았더니 이성이 결혼하고 나니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라는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폭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참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도 미리 생각을 하고 평생 반려자를 찾아야 된다. 뭐 요즘에는 남자만 폭력성이 있는 게 아니죠. 여자분들도 매 맞는 남편이 있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가끔 봤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빚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빚을 그럼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이랑 평생 알뜰살뜰해서 빚이 있더라도 뭐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도 모르는 빚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도 잘 확인해 보셔라. 너무 너무 좀 속물적인가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모르고 무턱대고 당하는 것보다는 당한다기보다는 겪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나만의 평생 반려자를 찾는 기준을 만드시면 좋다. 그런 것이고요. 자, 이해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나의 특성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나를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발견이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거를 연애할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결혼하고 나더니만 이렇게 바뀌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회귀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있던 나의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런 나다움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인 사람인가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난 절대 그거 용납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무조건 안 맞으면 난 용납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분들 있죠. 융통성,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매번 싸울 것이고, 싸우고 나서 화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 상대방이 나를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미리 판단하면 좋다. 이해는 허락이 아니라 노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 넌 어떻게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하면, 이거는 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해서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노력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싸움이 더 커질 수가 없죠. 커질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도가 높은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금방 해결 잘 되고 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평생 반려자를 한 번에 잘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찾아도 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기왕이면 한 번에 잘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좋은 관계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모나 재력, 돈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눈의 기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2년 사귈 상대가 아니라 60년을 함께 살아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생 반려자를 찾으시면 웬만하면 성공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년이 아니죠. 2년이 아니라 60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성공적인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구대표이고요. 레디투 토크의 대표이고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가입하시면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러고 지금까지 레디투 토크 구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